안녕하세요. 따라쟁이 찰리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제품을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면서 컨테이너로 수입하거나 직접 이제 수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배대지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하는 수입에 비해서 어떻게 비용이 절감되는지 한 200~3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드리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뭐 강의 요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더보기를 보다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강의 비용이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 목차를 좀 보니까 딱히 특별하지 않은데 혹은 특별하더라도 강의 비용이 500만원, 600만원? 너무 비싸서 제가 찬찬히 봤는데도 도저히 그런 금액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강의에 대한 저의 생각 오늘 짧게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어디 이제 출장을 가서 가기 전에 바로 지금 오늘 시간을 짧게 내서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금액을 수입하면 자기한테 수업을 들으면 컨테이너당 뭐 200~300만 원씩 세이브를 해서 뭐 10컨테이너씩 수입하는 분이 있는데 3천만 원의 금액을 세이브했다, 뭐 이런 방법도 알려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수입을 20년 동안 했고 사업을 15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비용이 비용이 준다고 하는 것도 비용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구매 대행, 배대지 등을 이용하면서 CBM당 8만 5천원에서 뭐 9만원 정도를 해운비를 냅니다. 해운비를 내는데 원래 20피트 컨테이너가 한 26 CBM 정도 돼요. 대략 25, 26 CBM 정도 되고, 40피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55 CBM? 56 CBM? 이게 기억이 안 나네. 56 CBM 정도 뭐 된다고 합시다. 이 정도 돼요. 2배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가 딱 2배라서 이 정도 되는데, 원래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그 나라별로 다른데 중국에서는 CBM 해운비 기준입니다. 해운비가 뭐 적을 때는 50불도 하고 100불도 하고 뭐 많으면 뭐 150불 이 정도 해요. 실제로 이거 지금 50불이 얼마인 줄 아시죠? 지금 뭐 7만원, 8만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배대지나 이런 뭐 구매 대행을 통해서 지금 CBM당 85,000원, 9만원 돼 있지만, 원래라는 거는 보통 옛날에는 그냥 수입하는 걸 무조건 컨테이너로 해왔잖아요. 20피트가 26 CBM인데 한 50불 정도, 1 CBM에 50불이 아니고요.
26 CBM에 50불이에요. 저는 이제 건축자재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뭐 많을 때는 뭐 1년에 뭐 저도 이 금액이 좀 싼 건축자재라 뭐 50 컨테이너, 뭐 적게는 2, 30 컨테이너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보통 해운비는 50불에서 100불이에요. 중국에서는. 물론 위치에 따라 좀 다르죠. 위치에 따라 좀 다른데 이쪽 뭐 청도나 레주나 이쪽 지역에서 오는 건 되게 싸요. 싸고 저쪽 남방에 이제 광저우나 그쪽 뭐 저 안쪽에 난닝 쪽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본 어떤 항구를 쓰는데도 150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해운비가 올라갔긴 했는데 그래도 한 요 근래 저 거진 게 한 50불? 70불이라 그랬나? 한 100불이 안 됐거든요. 이게 26 CBM 당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이제 그런 구매 대행이나 배대지 통해서 하는 것들은 26 곱하기 85,000원 하면 220만 원이에요. 26 CBM 곱하기 85,000원 하면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 그분들은 이제 한 7만 원, 10만 원 내고 사람들 컨테이너에 모아서 2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0만 원 혹은 뭐 18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죠. 근데 이제 20피트로 안 가져오잖아요. 그런 구매 대행 할 때는 큰 걸로 하니까 40피트로 하면 40피트도 근데 해운비는 원래 20피트든 40피트든 크게 차이 안 나요. 신기하죠? 2배 될 것 같잖아요. 2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40피트로 만약 40피트에 56 CBM 뭐 55 CBM, 56 CBM에 지금 85,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56 곱하기 85,000원이면 470만 원. 그냥 계산상 대략 500만 원을 해운비로 받습니다. 여기서 해운비라는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뭐 통관비도 있고 뭐 해운비도 있고 뭐 상차비 뭐 하차비 여러 가지인 것 중에 한 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요소. 그냥 딱 해운비, 오션 프레이트라고 배값입니다. 배값. 그러니까 이 지금 40PT로 가져오면서 500만 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500만 원을 손님들한테 받아서 한 3, 400만 원을 챙기는 거예요. 챙긴다기보단 그게 자신들의 이제 수익인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컨테이너로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구매 대행이 활발하고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 붐이 이르면서 소량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 기준이 됐어요. 구매 대행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CBM당 85,000원을 내지 라고가 돼서 물량이 늘어났는데도 그거를 다 85,000원을 내는 거예요. 20피트 컨테이너에 가져와도 85,000원씩 해서 220만 원을 내고 회원비를 40피트에도 500만 원을 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하면 돈을 아낀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거를 강의에서 가르쳐줘서 뭐 한 컨테이너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세이브 해줬다라는 것을 강의 내용으로 하기에는 제 입장 수입을 쭉 해왔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10분 30분 정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만 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누구나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이제 20피트, 40피트를 해볼까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만약에 뭐 대략 100만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이 되면 400만 원 세이브 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몇 개를 가져오는지 기준에 따라 틀리지만 만약에 400만 원을 이제 개수가
만약에 1000개를 가져왔다. 1000개를 가져왔으면 400만원 나누기 1000 하면 개당 4,000원 세이브. 만약에 10,000개짜리다. 10,000개 이제 제품이 컨테이너 안에 10,0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개당 400원이 세이브 됩니다. 세이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가가 뭐 1,000원이었다? 1,000원에서 400원이 세이브 되고, 뭐 아까 1,000개인데 하나에 10,000원이다 혹은 30,000원이다 했을 때 뭐 만원에서 4,000원이나 20,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세이브 되기 때문에 금액 세이브가 매우 큽니다. 지난 영상 한번 뭐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미래에는 컨테이너를 가져오면 단위당 원가가 금액이 세이브가 돼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세이브 되는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가격을 이제 책정하고 하면 누구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그냥 기본적으로 세이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막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강의에 이게 정말 대단한 비법처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전 뭐 그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강의 하시는 분들 저는 되게 좋거든요. 강의 듣는 것도 사실 좋아하고 몇 가지 저도 들어봤고. 그런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보자들을 유린하나? 이게 이게 그렇게 이제 설명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내용은 아닌데, 그게 거기에서 약간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수입하는 과정과 실질적인 금액을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이제 보시고 미래에 컨테이너를 수입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은 간단히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금액이 낮아지네, 좋은 장점이 있네 라는 걸 알고 뭐 구매 대행을 통해서 수입하고 소량 수입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지금의 원가는 1,000원이지만 나중에 하면 500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만 있어도 가격 책정하기가 너무 편하고 이제 장사할 만 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실질적인 건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청구서 뭐 온 것들, 외국에서 온 것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거 수입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생각엔. 제 친구한테도 이런 걸 얘기했더니만 그 친구도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수입이라는 걸 안 해보신 분들, 뭐 오프라인 장사만 하시던 분들, 회사만 다니던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크게 내서 제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비워서 다다음 주나 뭐 하여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더 한번 이제 뭐냐면, 시중에 강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볼까 하고, 절대 디스는 아니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비싼 거는 듣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엔. 물론 거기에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큰 돈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저도 보는 채널들도 있고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재밌어요. 거기에 푹 빠진다기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도 재밌고 도움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뭐 땡땡 마스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땡땡땡 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땡땡 스 뭐 땡땡 프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많아요. 무슨 반장, 무슨 팡, 무슨 무슨 트리 뭐 많죠. 저도 보는데 그냥 재밌어서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도움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 거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이제 결제를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이 준비라는 게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 분들은 저는 강의는 비춥니다. 특히 고액 강의는 비추. 금액이 적은 거는 뭐 경험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액 강의는 마음가짐이 안 된 상태에서, 절실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듣는 거는 저는 비추라고 봅니다. 보통 강의비 환불 조건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이제 그때 160인가 뭐 강의를 들은 적이 한 3년 전이거든요. 환불 조건에는 항상 붙어있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는 크게 안 보이는데 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출이 나지 않으면 환불해 줍니다. 100% 환불, 이제 이것만 강조가 돼 있는데 거기에 if가 붙어 있어요. if 조건이 뭐냐면 내어준 숙제를 다 할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어준 숙제를 다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물어준다는 조건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하는 분들을 100% 환불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숙제라는 게 뭐냐면 일반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들도 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서야 돼요. 뭐 인스타를 만들거나 무슨 뭐 맘카페에 침투하거나 트래픽을 불법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숙제를 내주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광고비를 얼마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숙제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조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 대행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가짜 트래픽 같은 거 저랑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건 좀 아닌데, 그런 걸 안 하면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환불해달라고 뭐 시켰는데 못하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보통 이제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가는 조건, 제가 서울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가는 조건은 교과서를 10번 보고 외웁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 외운 것을 저한테 숙제를 받으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인데, 교과서 외우는 거 쉽지 않고 10번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랬으면 벌써 서울대 갔는데, 우리들이 보통 열심히 하고 틀린 문제 다시 복기하고 뭐 복습 예습하고 하루에 4시간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창 시절에 하면서 못했잖아요. 보통 그때 못한 사람들 지금도 못한 건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강의의 결과물에 초점에 맞춰서 고액의 강의, 낮은 금액은 제 생각엔 경험으로 괜찮은데 정말 고액의 강의는
한번 잘못 들으면 온라인 판매를 아예 이제 접을 수 있어요. 치가 떨려서.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무슨 마스터 무슨 마스터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되게 경험도 많으시고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하이 레벨으로 가면 경험이 너무 많은, 하지만 옛날 경험 그리고 너무 높은 경험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진짜 이 사업이나 이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적용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무슨 팀 이런 분은 경력이 매우 짧은데 쿠팡 무슨 동물 이름도 있고 막 그렇죠. 쿠팡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강의를 300, 400, 500씩 받아서 이제 매출 내는 거를 이제 보장하고 하는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비추. 쿠팡은 매출 내기 정말 쉬워요. 돈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수익은 적게 나는데 매출은 내기 쉽다. 광고 내거나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남의 거 뺏어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쿠팡만을 하는 그런 강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그런 건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황하게 무슨 이런 온라인 판매가 어떤 학문처럼 장황하게 막 이렇게 무슨 소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또 뭐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사실 장사나 온라인 판매에 그게 100%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책으로 쫙 만들어져 있고 카테고리별로 쭉 만들어져 있어서 소싱은 쫙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는 이렇게, 마케팅은 이렇게 쭉 정리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거를 다 적용을 그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배우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배우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을 100% 흡수해서 진행한다? 그거 생각만큼 어렵습니다. 1021이라는 그런 어떤 앱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으로 한 것들은 한두 개, 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무슨 어디 센터에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데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어떤 무슨 프로라는 어떤 이제 그분은 대형 키워드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키워드의 경쟁 강도, 요즘엔 경쟁 강도 필요 없고 대형 키워드 같은 거를 잡아서 상세 페이지를 비싸게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크게 먹는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일단 맞는 말인데, 다 강의하시면 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의 옷을 입고 있듯이 사람들은 제각각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대형 키워드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것 또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좀 자잘한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대형 키워드를 좀 해봐도 되겠다 할 때 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처음부터 크게 제대로 된 아이템을 만들어서 대형 키워드부터 예를 들면 세탁기다. 이거 장사 잘 되는데 해서 대형 키워드를 세탁기를 잡아서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비추입니다. 비추. 대형 키워드 좋은데 초보자 하기에 물론 해도 되는데, 초보자라고 대형 키워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각 외로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처음에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한 방으로 가면 혹은 뭐 한 번, 두 번에 큰 돈이 들어가거나 큰 시간이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제 올리는 동영상이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제 생각엔 고액 강의는 뒤로 미루시고 그분의 유튜브만 섭렵해서 내 걸로 체화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유튜브에 보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힌트도 있고 많은 비법이 사실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고액 강의를 들어서 성공하실 분이라면 고액 강의를 안 듣고 거기서 말하는 그 몇 가지만 보고도 성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100% 성공하실 분이면 그 유튜브만 봐도 힌트를 얻어서 스스로 해결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참고 삼아서 스스로 혼자 시작하는 것도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두려우시죠? 처음에 뭐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그리고 특히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일단 돈 크게 들이지 마시고 소액의 강의나 혹은 그냥 혼자 그 네이버에서 주는 동영상 강의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으니까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분명히 돼요. 일단 행동해서 작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그게 더 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르쟁이 찰리였습니다.